오랜만입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10년 만에 온 한 통의 전화. 목소리는 떨리고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바꿔준 선배였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 무너질 것 같던 저를 일으켜 세워준 단 한 사람. 하지만 10년 뒤 그 선배가 제게 부탁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온기를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우리 삶 속 진짜 인간관계와 성장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후배님, 저 기억하시나요?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선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선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그 톤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그냥 뭐 지내지. 후배는 잘 지냈어?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말했습니다. 사실 연락하기가 정말 망설여졌는데 너무 어려운 부탁 같아서.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탁? 10년 만에 연락해서 부탁을? 무슨 일이세요? 아니, 괜찮아. 미안해. 괜히 연락했나 봐. 선배는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선배님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그 말에 선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 급한데 쓸 돈이 좀 필요해서.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차비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금액은 적었습니다. 10만 원 정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김민수 선배가,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선배가 10만 원 때문에 10년 만에 후배에게 연락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배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니, 계좌로는 말고 직접 만나서 받을 수 있을까? 미안한데. 더 이상했습니다. 왜 직접 만나야 할까? 하지만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수 선배. 그 이름을 떠올리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 선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사회생활 첫 해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첫 회사, 첫 직장.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입사 첫날, 저는 긴장한 나머지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이. 이준우입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차갑고 바빴습니다. 선배들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가 맞을 겁니다. 저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복사기도 제대로 못 돌렸고 팩스 보내는 법도 몰랐습니다. 엑셀은 처음 써보는 거나 다름없었고 회의록 작성은 악몽이었습니다. 팀장님은 매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도 못해. 대체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신입이면 배우려는 자세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매일 야근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만 떨어졌습니다. 밤마다 회사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맞지 않는 건가? 그냥 그만둘까? 그때 김민수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후배, 괜찮아?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준 순간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힘들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나도 신입 때 그랬어. 매일 혼나고 매일 실수하고. 근데 있잖아. 그거 다 지나가. 지금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선배는 제 멘토가 됐습니다. 밤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따라해봐. 제가 실수하면 대신 책임져 줬습니다. 팀장님, 그건 제가 후배한테 제대로 안 알려준 겁니다. 점심시간에는 밥을 사주며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 잘하게 될 거야. 선배 덕분에 저는 조금씩 일을 배웠습니다. 실수는 줄었고 자신감은 생겼습니다. 팀장님의 꾸중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이제 혼자서도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선배가 말했습니다. 이제 후배도 혼자 잘하네. 나 뿌듯하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근데 있잖아. 나중에 너도 이렇게 해줘. 네, 후배가 들어오면 너도 나처럼 도와줘. 그게 직장 생활이야. 받은 걸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한테 이어주는 거. 그 말은 제 인생의 신념이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신입 후배가 올 때마다 선배처럼 도와줬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가르쳐주고 실수에도 감싸주고 격려해줬습니다. 이거 우리 선배한테 배운 건데 나도 너한테 알려줄게. 그렇게 선배의 온기는 제게로 그리고 제 후배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선배와는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선배는 이직했고 저도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약속 장소는 역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선배. 어떤 모습일까? 문이 열리고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수 선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힘이 없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후배. 오랜만이야. 선배는 힘없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지.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는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디 다니세요? 지금은 좀 쉬고 있어. 아, 그러시구나. 또 침묵. 선배의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이상한 멍 같은 게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실직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많이 힘드세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솔직히 많이 힘들어. 무슨 일 있으세요? 선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둔 지 1년 됐어. 재취업도 안 되고. 집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아. 아, 애들도 크고 집사람도 일하는데 나만 백수니까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냥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줬던 그 선배가 이제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선배님, 말씀하신 돈은 여기 있어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선배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짜 빨리 갚을게. 아니에요. 천천히 갚으세요. 아니, 갚지 않으셔도 돼요. 미안해. 선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선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후배야, 사실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네, 말씀하세요. 선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끊고 싶은데 혼자서는 안 돼. 그래서 재활 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 거기 나가보려는데 선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너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섭고 집사람한테는 말 못했어. 창피해서.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10만 원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핑계였습니다. 선배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직접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다는 핑계로 저를 만난 거였습니다. 선배님, 제 목이 메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줬던 그 선배가 이제는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미안해. 이상한 부탁한 것 같지? 괜찮아. 그냥 잊어줘. 선배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같이 가요. 뭐? 재활 모임 같이 가요. 선배님 혼자 보내지 않을게요. 선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 일주일 후 저는 선배와 함께 재활 모임에 갔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 작은 강당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 선배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후배야, 나 들어가기 싫어. 창피해. 선배님 저 있잖아요. 괜찮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요. 다들 선배님처럼 힘든 사람들이에요. 선배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알코올 중독과 싸우고 있다는 것.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40대 중반이고요. 술을 끊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술 끊은 지 1년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하지만 여기 오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선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배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럼 다음 주에도 같이 가요. 응. 고마워, 후배야. 그날부터 저는 매주 선배와 함께 모임에 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배에게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야, 미안해. 나 또 마셨어.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선배님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선배님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택시를 타고 선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선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미안해. 나 또 실패했어. 나는 안 돼. 아니에요. 한 번 실수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내 선배도 아닌데. 저는 선배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제가 신입 때 기억나세요? 저 매일 혼나고 매일 울었잖아요. 그때 선배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다 지나가라고. 그 말 덕분에 저 버텼어요. 이제 제가 선배님한테 말할 차례예요.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선배님도 할 수 있어요. 선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선배를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모임에 같이 갔고 선배가 힘들 때마다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선배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도 단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후배야, 나 이번 주에 면접 봐. 정말요? 축하해요. 내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나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아니에요. 선배님이 노력하신 거죠. 그래도 내가 곁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선배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듯이 이제는 제가 선배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배는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선배는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6개월간 단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후배야, 오늘 밤 내가 살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하자.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 앉았습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후배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선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건 나도 받고 싶던 거였어. 네, 나도 신입 때 정말 힘들었거든. 매일 혼나고 자존감 바닥이었어.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신입 때 받고 싶었던 걸 너한테 해준 거야. 저는 깊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는 그걸 진짜로 나한테 돌려준 거야. 내가 힘들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바로 그거였어. 내가 너한테 해줬던 것. 선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배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배님이 없었으면 저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 깨달았어. 은혜는 갚는 게 아니구나. 이어주는 거구나. 네, 너한테 받은 걸 너한테 갚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한테 또 이어주는 거. 그게 진짜 은혜를 갚는 거야.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회사에서 신입 후배 들어오면 너처럼 도와줄 거야. 그리고 그 후배한테 말해줄 거야. 나중에 너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선배가 저를 도와준 건 저한테 갚으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람한테 이어주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배를 도와준 건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는 빚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것. 1년이 지났습니다. 선배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잘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지세요.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제 후배들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도와줬던 사람들. 그들도 지금쯤 누군가를 돕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김민수 선배가 시작한 그 따뜻함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22살, 갓 졸업한 친구였습니다. 첫날 그 친구는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신입사원 김지우 씨 맞죠? 점심 같이 먹을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리죠? 네, 솔직히 무서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선배님은 처음에 어떠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도 처음엔 매일 혼나고 매일 실수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를 도와준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그리고 그분도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저처럼요. 김지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나도 예전에 도움받았어.
이제 네가 다음 사람을 도와줘라고. 그 후로 저는 김지우 씨를 챙겼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가르쳐주고 실수에도 감싸주고 격려해줬습니다. 마치 김민수 선배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어느 금요일 저녁 김지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저한테 잘해준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나중에 너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나중에 그래야 하나요? 해야 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어질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온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질 거예요. 김지우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할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이어집니다. 김민수 선배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김지우에게로, 그리고 김지우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끝없이 강물처럼. 최근에 김민수 선배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힘든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로 해서요. 선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눈빛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후배야,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 아니에요. 선배님이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못 일어섰어? 선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술 끊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네, 근데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더라. 오히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걸 갚으려 하지 말고 다음 사람한테 전해줘야 해. 그게 진짜 은혜를 갚는 거야? 그 말씀 10년 전에도 해주셨잖아요. 그랬지. 근데 나는 그걸 잊고 살았어. 힘들 때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혼자 무너졌지. 근데 너는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실천했어. 그래서 나한테 손을 내밀어줬고 선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선배님, 나도 이제 알았어. 은혜는 순환하는 거구나. 내가 너한테 준 게 돌고 돌아 나한테 다시 온 거구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그럼 이미 하고 있어? 우리 회사 신입한테? 그럼 그 신입도 언젠가 또 누군가를 도와줄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저 별들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연결되고 이어지고 빛나는 것. 김민수 선배가 저를 도와줬고, 저는 선배를 다시 도와줬고, 우리는 각자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시간들. 신입 때 저는 김민수 선배의 그림자였습니다. 선배를 따라다니며 선배에게 배우며 선배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김지우 같은 후배들에게, 김민수 선배 같은 사람들에게.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깁니다. 누군가 빛이 되어줘야 그림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갚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전해주세요. 은혜는 빚이 아닙니다. 은혜는 강물입니다.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지만 계속 흐르면 맑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따뜻함은 돌고 돌아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오늘도 저는 회사에 출근합니다. 김지우가 밝게 인사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응, 잘 지냈어? 네. 어제 선배님이 알려주신 거 열심히 연습했어요. 잘했네. 점심때 보여줘. 네. 저는 제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문득 핸드폰을 봅니다. 김민수 선배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후배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고마워, 항상.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선배님도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도움을 주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연결고리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은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온기를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누군가를 도우며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온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혹시 지금 힘든 분이 계신가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누군가는 분명 손을 내밀어 줄 겁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 혹은 누군가를 도와줬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